자, 이번 챕터의 이름은 엔탈피 체인지입니다. 엔탈피라는 것은 에너지 per 몰, 1몰당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또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냐, 이게 엔탈피고요. 체인지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죠. 인크리즈 또는 디크리즈의 뜻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케미컬 리액션에 대한 기본적 내용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케미컬 리액션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핑크 색깔, 초록 색깔 동그라미들과 합쳐져서 뭐가 됩니까? 파랑 핑크가 되고 초록 빨강이 됩니다. 그쵸? 자, 이 리액션이 일어나려면 그냥 리액션이 일어나진 않고 뭐부터 해야 돼요? 리액턴트가 부서져야 돼요. 리액턴트가 부서져서 뭐가 돼야 됩니까? 다시 합쳐져서 프로덕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정, 리액턴트가 부서지는 과정은 본드 브레이킹, 그리고 그 부서진 나달들이 다시 리어레인지 돼서 합쳐지는 과정이 본드 메이킹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좀 보니까 이상해요. 분명히 케미컬 이쿠에이션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가 하나였는데 리액턴트에 지금 본드 브레이킹 되니까 제가 파란 색깔 동그라미를 위에다가 두 개를 그려놨어요. 왜일까요? 네, 투 파랑 빨강이었기 때문에 투 파랑 빨강이라는 건 파랑 빨강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니까 파랑도 두 개, 빨강도 두 개의 의미였기 때문에 투를 썼습니다. 그래서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본드 메이킹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본드 브레이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리액턴트들끼리 서로 본드를 갖고 있는데 그 본드가 부서져야만 나달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쪽 경우를 우리가 본드 메이킹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저 나달들이 다시 합쳐져서 새로운 본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럼 언제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납니까? 에너지를 받았을 때죠. 기브가 아니라 에너지를 테이크 인 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브레이킹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녀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언제 서로 브레이크 이혼을 합니까? 언제 이혼해요? 뭔가 화가 나서 싸웠을 때, 그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 인이면 본드 브레이킹이 일어난다. 그럼 본드 메이킹은요? 자, 결혼할 때, 남녀가 합쳐서 결혼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돈을 써야 돼요. 그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면 어떻게 일어나요? 본드 메이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얻는 본드 브레이킹은 에너지를 얻는 거니까 플러스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는 거는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다. 만약에 본드 브레이킹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플러스 32고 본드 메이킹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마이너스 72다. 그럼 오버롤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버롤 전반적으로 이 케미컬 리액션을 할 때 들어온 에너지 32, 나간 에너지 72. 그럼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는 에너지가 나간 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플러스 32, 마이너스 72. 그럼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40이 나오죠. 전반적으로 이 리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40이 바깥으로 나가줘야, 그래야 뭐가 된다? 리액션이 진행이 된다. 이거를 그래프로 옮겨봅시다. 리액턴트가 에너지가 있었는데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는 40의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프로덕트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이때 이 마이너스 40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per 몰. 이해돼요? 넘어가도 됩니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간 게 더 많은 리액션의 경우 우리가 엑소더믹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엑소더믹 리액션 반대 리액션도 있겠죠? 그쵸? 어느 경우일까요?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리액턴트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양이 더 많을 때, 예를 들면 본드 브레이킹 할 때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게 플러스 92, 본드 메이킹을 할 때 나가야 되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72라면 오버롤 엔탈피는 플러스 92 마이너스 72 해서 플러스 20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리액턴트가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얻어야, 그래야 프로덕트가 된다. 즉 엔탈피가 플러스 사인을 갖고 있다 하면 우리는 이거를 엔도더믹 리액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엑소더믹, 엔도더믹은 각각 영어 단어에 어떻게 조합이 된 거냐? 엑소더믹은 엑소, 바깥으로, 더믹, 열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엔도더믹, 엔도는 안으로, 더믹,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서라운딩에서부터 시스템이 얻어오거나 잃어버리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텀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서라운딩과 시스템. 여기서 서라운딩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전부 다 말해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 튜브에 여러분 테스트 튜브 모두 아시죠? 테스트 튜브에 제가 애시드를 담아놨는데 거기에다가 베이스를 조금 섞었더니 템퍼리처가 갑자기 증가했어요. 온도가 증가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이 케미컬 리액션은 에너지를 방출한 겁니까? 에너지를 얻어간 겁니까? 애시드랑 이 애시드랑 기존의 테스트 튜브 안에 있던 애시드랑 제가 새로 들이부은 베이스랑 서로 리액션을 해서 뜨거워졌다는 거는 이 리액션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뜨거워진 거예요? 에너지를 흡수해 가서 뜨거워진 거예요? 방출해서요? 지윤이는요? 흡수해서 아니에요? 방출해서가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알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서라운딩과 시스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려 하거든요. 온도라는 거, temperature라는 것은요. 항상 주변 서라운딩의 키네틱 에너지를 의미해요. 서라운딩에. 예를 들면 우리가 서라운딩에서부터 에너지를 플러스 20 가지고 왔다. 에너지를 가지고 왔다는 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 보세요. 서라운딩에서부터 플러스 20이라는 에너지를 이 시스템이 회색깔 박스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가지고 왔어요. 뺏어왔어요. 20만큼. 반대로 말하면 서라운딩은 20만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에너지를. 그쵸?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잃어버렸으니까 온도가 줄어듭니다. 그럼 선생님 시스템은 온도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설명을 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도라는 건 temperature라는 건 시스템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서라운딩 겁니다. 온도는. 됐나요? 자, 혹시 헷갈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요. 얼음을 손에 쥐고 있으면 차갑다고 느끼죠? 우리가 이거를 차갑다고 느끼는 건 우리 손에 있는 에너지가 어디로 간 거예요? 얼음한테 간 겁니다. 얼음한테 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차갑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얼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은 거잖아요. 얼음이 여기서는 시스템이고요. 얼음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그럼 엔도더믹이에요? 엑소더믹이에요? 얼음 입장에서는 엔도더믹. 그래서 항상 이 엔도더믹이다, 엑소더믹이다는 기준이 시스템입니다. 근데 템퍼리처는 기준이 누구예요? 서라운딩이에요. 그걸 구분해서 짓지 않으면 막 헷갈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음을 손에 쥐고 있어요. 열 에너지가 손에서부터 얼음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럼 얼음 입장에서는 열을 얻은 거니까 엔도더믹 리액션입니다. 반대로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내 손의 온도를 말해야 돼요. 왜요? 온도는 누구 거니까? 서라운딩. 지금 이 경우에는 내 손이 서라운딩이니까 서라운딩의 온도는 점점 낮아집니다. 그쵸? 나눠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리하자면 엑소더믹 리액션과 엔도더믹 리액션의 엑소는 out, 엔도는 in을 의미한다. 더믹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열 에너지를 의미한다. 오버롤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된 게 더 많을 경우 우리는 그걸 엑소더믹 리액션이라고 부르고 에너지는 누가 잃어버린다? 시스템이 잃어버린다. 그럼 결국에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얻은 거기 때문에 엑소더믹 리액션의 경우 템퍼리처는 증가한다. 왜? 템퍼리처 누구 거니까? 서라운딩 거니까. 엔도더믹 리액션의 경우 전반적으로 에너지는 들어온 게 더 많은 거다. 어디로? 시스템으로. 그렇다는 건 서라운딩은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니까 서라운딩은 곧 템퍼리처죠. 템퍼리처는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그젬플들을 봅시다. 엑소더믹 리액션, 즉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리액션. 반대로 말하자면 온도가 올라가는 리액션들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컴버스션이 있습니다. 컴버스션은 어떤 리액션이죠? 옥시데이션, 버닝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모든 옥시데이션이 컴버스션은 아니나 컴버스션은 옥시데이션입니다. 맞죠? 버닝 하는 거니까. 또 respiration은 뭐예요? 호흡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이올로지에서 말하는 respiration이죠. 글루코즈와 옥시즌을 합쳐서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워터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특히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면 그러면 땀이 나고 열이 나요. 왜죠?
우리 몸 안에 더 많은 레스피레이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열이 자꾸만 생깁니다. 왜? 레스피레이션은 엑소더믹이니까. 그쵸? 넘어가서 메탈하고 워터하고 합쳐지는 게 엑소더믹 리액션이다. 러스팅 오브 아이언이 엑소더믹 리액션이다. 뉴클리어 피전이 엑소더믹 리액션이다. 뉴클리어 피전, 핵 분열을 말하는 거죠. 핵 분열. 핫팩 여러분 알죠? 핫팩도 엑소더믹 리액션이다. 엑소더믹 리액션들을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에서 찾아보면 하버 프로세스와 콘택 프로세스가 둘 다 엑소더믹 리액션이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넘어가서 엔도더믹 리액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레스피레이션의 정반대 리액션인 포토신테시스, 그러니까 CO2랑 워터가 합쳐져서 글루코즈와 옥시전을 만들어내는 포토신테시스는 엔도더믹 리액션입니다.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리액션이죠. 왜? 시스템이 서라운딩에서부터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리고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합쳐지는 리액션도 엔도더믹 리액션이다. 선생님 저 이거 외워야 되나요? 네. 왜요?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이거 왜 외워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리액션이죠? 나이트로젠하고 옥시전이 합쳐지는 이 리액션 어디서 일어나는 리액션입니까? 자동차 엔진 주변에서 일어나는 리액션이에요. 그쵸? 선생님 그게 실라버스에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나이트로젠은 에어의 몇 퍼센트죠? 78%. 옥시전은 에어의 21%.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1등, 2등의 가스들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에어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둘이 리액션을 해서 합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합쳐졌다면 끊임없이 옥시전과 나이트로젠의 양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쵸? 그러나 자동차 엔진 근처에서는 얘네 둘이서 리액션을 합니다. 왜요? 자동차 엔진은 굉장히 뜨거워요. 왜? 자동차 엔진에서는 계속해서 explosion, 폭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집어넣는 주유하는 휘발유나 경유 등의 연료들이 이 자동차 엔진 안에서 combustion, 다른 말로 explosion, 자꾸 터지면서 폭발을 해요. 그 폭파하는 에너지로 자동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즉 자동차는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있고 그 폭발하는 에너지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폭발이니까 말만 들어도 뜨끈뜨끈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럼 이 자동차 엔진 주변에 또는 그 안에 있는 에어에는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얘도 에어니까. 그러면 이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가스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제가 저기다가는 NO라고만 썼지만 실제로는 NO와 NO2가 둘 다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NO2는 무슨 색깔일까요? NO2는 브라운 가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차는 좀 덜하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자동차들은 매연이 약간 거부튀튀하면서 뭔가 약간 갈색깔 빛이 나는 그런 매캐한 매연 빛을 띄었어요. 그래서 매연들이 약간 갈색 빛을 뿌연 그런 가스들을 배출을 하는 걸 보면 아 NO2가 자꾸만 나오는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은 법률로 지정해서 그것들을 막고자 카탈리틱 컨버터라는 것을 자동차에 반드시 내장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풀 가스인 이 NO2와 NO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하나요? 엑스트라 지식인가요? 알아야 합니다. 카탈리틱 컨버터를 써야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또 다른 엔도더믹 리액션. 카본 플러스 워터는 CO 플러스 하이드로젠 가스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쿨팩. 아까 핫팩이 엑소더믹 리액션이었다면 쿨팩은 엔도더믹 리액션이다. 자, 퀴즈 가겠습니다. For a chemical reaction, 80 kilojoules of energy is needed to break bonds and of the reactants, and 100 kilojoules of energy is released to make new bonds from the products. What's the overall energy change? Plus 20 kilojoule. Bond breaking은 에너지 in이니까 플러스, bond making은 에너지 out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0 마이너스 100 하면 마이너스 20 킬로줄이 되겠죠. 그래서 오버롤은 20 킬로줄 에너지가 released다. 그쵸? 한마디로 말하면 enthalpy change of the reaction은 마이너스 20 킬로줄. 근데 release란 단어를 쓸 거면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이 무의미하죠. 왜냐면 이때 마이너스 사인이 이미 release란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굳이 마이너스 20이 release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되게? 그쵸? 두 번째 퀴즈.
For a chemical reaction, 100 joules of energy is needed to break bonds from the reactants and 70 kilojoules of energy is released to make new bonds from the products. What is the overall energy change? Plus 100 minus 70, which is plus 30.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30 kilojoule of energy is absorbed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탈피에 대해서 그럼 좀 알아봅시다. 엔탈피. 그렇게 지금 계속 엔탈피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얘가 뭐냐? 에너지냐? 네, 일단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에너지 per 몰이에요. 에너지 per 몰. 에너지는 줄이고 per 몰이라고 했으니까 per 몰 사인을 써야겠죠? 그래서 유닛이 줄 per 몰 또는 단위가 클 때는 킬로줄 per 킬로몰 또는 킬로줄 per 몰 뭐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심볼, 엔탈피의 심볼은 H예요. 왜 굳이 하고 많은 알파벳 레터 중에 H인지는 글쎄요. 저도 의문입니다만은 에너지 심볼이 E이기 때문에 E는 피하고 싶어서 H가 쓰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먼저 어떤 케미컬 리액션의 오버롤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뭐해요? 리액턴트의 몰을 계산해주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엔탈피 체인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체인지라는 단어를 같이 포뮬라에 넣고자 포뮬라 앞에 뭐가 나왔어요? 델타, 세모 모양이 나왔죠. 저 세모 모양이 뭘 의미합니까? difference 또는 change를 의미하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본드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본드 에너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케미컬 컴파운드들은 그쵸? 예를 들면 NaCl이 있으면 NA와 Cl 사이에 본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본드의 이름을 우리는 아이오닉 본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아이오닉 본드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Cl2는 Cl과 Cl이 코밸런트 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때 그 코밸런트 본드도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걸 우리는 본드 에너지라고 불러요. 본드 에너지를 이용한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봅시다. 파란 빨강 동그라미 두 개가 핑크 초록 핑크 동그라미들과 합쳐져서 파랑 핑크 빨강 초록 빨강을 만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먼저는 리액턴트들이 본드 브레이킹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액턴트들의 본드 에너지를 먼저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파란색 사이에 본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본드 에너지에다가 우리는 2배를 해줘야 돼요. 왜? 2 파랑 빨강이었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핑크 초록 핑크는 핑크 초록 본드가 2개가 있죠. 자동으로 2개가 있죠. 그래서 핑크 초록 본드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본드 메이킹입니까? 본드 브레이킹입니까? 본드 브레이킹. 본드 브레이킹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왜냐하면 에너지 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에게 플러스 사인을 줄 거예요. 반대쪽 봅시다. 반대쪽은 2 파랑 핑크였어요. 그럼 파랑 핑크 본드가 총 몇 개? 2개. 그리고 빨강 초록 빨강이니까 빨강 초록 본드가 몇 개? 2개입니다. 얘네는 프로덕트죠. 그럼 얘네는 본드 브레이킹이에요? 본드 메이킹이에요? 본드 메이킹이죠. 본드 메이킹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50 더하기 2 곱하기 35 더하기 2 곱하기 30 더하기 2 곱하기 90 앞에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서 총값이 마이너스 70kJ per 몰이 나옵니다. 즉, 이 케미컬 리액션이 진행이 되려면 70kJ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엑소더믹 리액션인가요? 엔도더믹 리액션인가요? 엑소더믹 리액션이죠.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럼 엑소더믹 리액션은 템퍼리처가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엑소더믹 리액션은 템퍼리처가 증가하는 리액션이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액티베이션 에너지로 넘어갑시다. 아까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아까 잠깐 했죠? 누구였죠? 지윤이가 했죠. 지윤아, 액티베이션 에너지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었죠? Minimum energy to break the bond. 비슷해요. Activation energy definition은 minimum amount of energy required for reactant to overcome to become product입니다.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써볼까요? 태연 황실에, 제 이름이 태연이니까 태연 황실에 제가 황제인데 글쎄 윤엽이라는 남작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작이 꿈이 크지 공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전쟁을 훌륭하게 승리로 이끌고 와서 우리 황실의 땅덩어리가 지금보다 4배가 커졌네요. 그러면 저는 이 남작에게 공작위를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공을 세우지 않았다면, 고작 전쟁에서 이긴 것만 가지고 왔다면, 땅덩어리의 증가는 없었다면 제가 이 남작에게 공작위를 줬을까요? 안 줬을 거예요. 고작 해봤자 많이 줬으면 뭐 100작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렇게 최소한 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견뎌야 하는 최소한의 에너지 값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Activation Energy라고 부릅니다. 심볼을 EA라고 쓸 거예요. Activation Energy. 자,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될 때 필요한 오버롤 에너지는 엔탈피였어요. 맞나요?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될 때 필요한 오버롤 에너지 엔탈피 델타 H라고 썼었죠. 그러나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려면 견뎌야 하는 미니멈 어마운트 오브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리액턴트는 바로 프로덕트가 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아까 윤엽이 남작은 바로 공작이 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견뎌야 되는 시련이 있어요. 그 시련 값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할 거예요. 리액턴트가 견뎌야 되는 미니멈 어마운트 오브 에너지. 이해되나요? 자, 이 리액션은 지금 엔도더믹 리액션입니다. 왜냐하면 리액턴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보다 지금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더 크죠. 그럼 리액턴트가 에너지를 얻었다는 거기 때문에 엔도더믹 리액션입니다. 그러면 내 질문은 엑소더믹 리액션도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엑소더믹 리액션의 경우 엔도더믹보다 좀 낮아요. 생각보다 견딜만 하죠? 이 정도의 에너지만 견디면 됩니다. 프로덕트가 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activation energy는 the lower the activation energy, the faster the reaction. 낮으면 낮을수록 훨씬 더 프로덕트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근데 이걸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애가 있어요. 이름하여 카탈리스트. 그쵸? 촉매제죠? 촉매제, 카탈리스트는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alternate route. 네, 카탈리스트는 alternative route를 만들어요. alternative route는 원래 기존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낮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길이에요. 원래대로라면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기 위해서 저 검정 색깔 선을 통과해서 갔어야 됐어요. 즉, 우리 윤엽 남작은 적어도 땅덩어리를 지금보다 4배는 키워줄 만한 전쟁을 했어야 공작이 될 수 있었어요. 어머, 근데 알고 보니까 윤엽 남작이 잃어버린 나의 아들이야. 나는 황제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뚝 떨어지죠. 그냥 공작 죽게 되겠죠. 이걸 해주는 이 비밀 열쇠가 뭐예요? 카탈리스트입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훨씬 낮아졌죠. 야, 그냥 전쟁에 참여만 하고 와. 그러면 나머지는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가 되는 겁니다. 좀 불합리한가요? 자, 넘어갑시다. 스탠다드 컨디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케미컬 리액션들은 대체로 다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비교할 때 차별이 생기니까요. 어떤 리액션은 템퍼리처가 40도에서 진행됐고 어떤 리액션은 템퍼리처가 100도에서 진행됐다? 이러면 이 두 리액션을 비교하기가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리액션들은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얘네가 두 개가 공평한 상황에서 비교가 되어져도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탠다드 컨디션이 뭔지 알아야겠죠? 스탠다드 컨디션은 첫째, 25도씨에서 이루어져야 돼서 298 켈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두 번째, 101kPa, 다른 말로 1 atmospheric pressure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일 케미컬 리액션에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여기서 솔루션은 해결 방법이 아니죠. 솔루션은 솔루트와 솔번트가 합쳐진 믹스처죠. 그렇죠? 솔루션이 존재한다면 이 솔루션의 컨센트레이션은 반드시 1 mol per dm3이어야 됩니다. 또한 반드시 리액턴트들은 본인들이 이 온도, 즉 room temperature 25도, 298 켈빈에서 본인들이 원래 있어야 되는 스테이트로 있어야 돼요.
For example, 리액턴트가 만약에 워터다. 근데 내가 이 케미컬 리액션을 갑자기 아이스랑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room temperature에서 H2O는 liquid니까, 워터니까 만약에 이 케미컬 리액션의 리액턴트가 H2O라면 반드시 리퀴드의 상태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리액션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엔탈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엔탈피 change of formation. 두 번째, 엔탈피 change of combustion. 세 번째, 엔탈피 change of neutralization. 네 번째, 엔탈피 change of reaction. 하나하나 모든 definition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봅시다. formation. 자, 한 번만 더 이름 보고 넘어갈게요. 엔탈피 change of formation, combustion, neutralization, reaction. 요 네 가지를 볼 겁니다. formation부터 봅시다. 엔탈피 change of formation. 앞에 스탠다드라는 뜻이 붙였죠.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3점. Define standard enthalpy change of formation. 그럼 1점은 enthalpy change when one mole of compound is formed from its element. 여기서 중요한 단어. one mole formed from element. one mole formed from element. 엘리먼트가 리액턴트여야 돼요. 엘리먼트가. 그러니까 리액턴트가 워터 이런 거면 안 됩니다. 워터는 엘리먼트가 아니니까 반드시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가 3점, 세 번째 점수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formation 말고 이번에는 combustion. It's an enthalpy change when one mole of substance is completely burned in excess oxygen. 어디서 점수 받습니까? one mole completely burned in excess oxygen에서 점수 받습니다. under standard condition. 외우셔야 돼요. neutralization. one mole of water가 formed 되는 거. 언제? under standard condition. 얘는 좀 쉽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definition은 아니에요. 오히려 combustion하고 formation을 더 자주 물어봅니다. 넘어가서 reaction. reaction은 이게 좀 definition이 헷갈려요. enthalpy change of reaction. enthalpy change when amount of reactants in stoichiometric equation produces the product. 이거 무슨 말이에요? 케미컬 이퀘이션을 보다 보면 몰 레이쇼가 나오죠. 예를 들어 A 플러스 B 화살표 C 플러스 D 였을 때 A, B 앞에 숫자가 와요 안 와요? 2A 플러스 3B 화살표 뭐 2C 플러스 D 이런 거 나오죠. 숫자 나오죠. 그 몰 레이시오대로 정확하게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그때의 엔탈피 체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키오메트릭 이퀘이션이라는 건 몰 레이시오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역시나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컨디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됐나요? 퀴즈 가봅시다. Find the correct equation showing enthalpy change of formation. 이 중에서 formation의 definition 뭐였죠? One mole of compound is formed from its element. 리액턴트가 반드시 엘리먼트여야 돼요. 1번 엘리먼트 맞나요? 리액턴트가? 맞아요. 2번 엘리먼트 맞나요? 맞아요. 3번 엘리먼트 맞나요? 아니에요. H3O가 엘리먼트가 아니잖아요. 4번 엘리먼트 맞나요? 맞아요. 5번 엘리먼트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봐야 돼요? 3번은 아니고 1, 2, 4, 5 중에 하나인데 definition이 뭐였죠? enthalpy change of formation이 one mole of substance formed예요. 자, 1번 봅시다. one mole of substance가 formed 되어졌습니까? H2O one mole 맞네요. 2번 2H2O 맞네요? 아니죠. 2H2O면 2몰이죠. 그러니까 2번은 답이 안 됩니다. 4번 H2O 1몰 맞네요. 5번 H2O 1몰 맞아요? 아니에요? 맞네요. 자, 그럼 그 다음은 뭐 확인해야 돼요? 밸런스 이퀘이션 봐야 돼요. 1, 4, 5번 중에 1번 이퀘이션 밸런스 됐나요? 안 됐나요? H가 2개고 O가 2개인데 프로덕트에는 H가 2개고 O가 하나밖에 없어요. 밸런스 안 됐죠? 1번 제끼고 4번, 5번 중에 4번 H가 몇 개예요? 리액턴트에 1개죠. 2분의 1 H2니까 1개. 그리고 옥시즌이 몇 개입니까? 2개. 근데 오른쪽에 하이드로젠이 2개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끼고 5번 하이드로젠이 몇 개죠? 2개. 옥시즌이 몇 개죠? 1개. 2분의 1 O2니까 그럼 얘는 밸런스도 됐네요. 그러면 밸런스도 됐으면서 엘리먼트가 리액턴트이면서 원몰 오브 프로덕트를 만든 게 누구죠? 5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AS 페이퍼에서 페이퍼 1은 멀티플, 페이퍼 2는 티오리, 페이퍼 3는 프랙티컬이죠. 여러분 직접 실험을 하셔서 답을 쓰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내용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탈피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엔탈피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에너지 나누기 몰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에너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은 열 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열 에너지는 심볼이 Q입니다. Q, 열 에너지 Q. Q는 MC 델타 세타라는 공식을 가져요. 즉 어떤 열 에너지, 케미컬 리액션의 열 에너지를 알고 싶으면 mass times specific capacity times change in temperature를 곱하면 열 에너지를 알 수 있다. 그럼 엔탈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 열 에너지 나누기 몰. 왜? 엔탈피의 데피니션이 에너지 나누기 몰이었으니까. 됐나요? 넘어갑시다. His is low. 드디어 His is low. 여기를 위해서 우리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자, His is low란 자, 여기 케미컬 리액션들이 있어요. 케미컬 리액션 A는 리액턴트가 프로덕트가 되는 거죠. X는 리액턴트가 나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Y는 나달이 프로덕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XY라고 해도 됩니까? A는 X 더하기 Y. 여러분 벡터 아시죠? 벡터? A는 X 플러스 Y라고 해도 됩니까? 됩니다. A는 X 플러스 Y. 그쵸?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His is low예요. 그럼 한번 우리 볼까요? 퀴즈. 자, NaHCO3가 두 개였는데 걔가 디컴포즈를 했더니 Na2CO3, CO2, H2O가 나왔대요. Find the enthalpy change of the reaction을 찾으래요. 밑에 걸 정보를 사용해서. 자, 첫 번째 파란 색깔 줄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델타가 change라고 얘기했죠. H가 엔탈피. 그 옆에 조그만하게 F 써진 게 formation이고요. F 위에 동그라미에 짝대기 거신 심볼이 스탠다드 컨디션이라는 심볼이에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네! 다 알아야 돼요. 그러면 델타 HF 스탠다드 심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 오브 포메이션. F가 포메이션이니까. 스탠다드 엔탈피 체인지 오브 포메이션 of NaHCO3는 뭐다? 마이너스 950.8이다. 또 뭐 줬어요 밑에? 포메이션을 다 줬죠. 그쵸? 줬어요 안 줬어요? 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으래요? 엔탈피 체인지 오브 리액션을 찾으래요. 리액션은 누가 되는 거? NaHCO3가 Na2CO3, CO2 워터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냐면요. NaHCO3를 써놨습니다. 찾았나요? 밑에 답 써놓은 거에 2NaHCO3를 써놨어요. 보이나요? 자, 그 다음 얘가 프로덕트가 됐다고 했어요. 프로덕트를 오른쪽에다 써놨습니다. Na2CO3, CO2 워터를 써놨어요.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준 정보들은 다 포메이션이에요. 자, 포메이션의 데피니션이 뭐였죠? One more produced from element였죠. One more produced from element. 다행히도 one more produced라고 했는데 Na2CO3 one more인가요? Na2CO3 one more이죠. CO2 one more인가요? CO2 one more이죠. H2O one more인가요? one more이죠. 그럼 우리는 뭐만 쓰면 됩니까? 가운데 밑에다가 제가 뭘 써놨어요? 엘리먼트를 써놨어요. 왜냐하면 포메이션은 엘리먼트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가운데 밑에다가 Na2CO3를 만들려면 엘리먼트가 누가 필요합니까? Na가 필요하죠. C가 필요하죠. O2가 필요해요. 선생님 왜 O가 아닙니까? 엘리먼트는 O인가요? O2인가요? O2죠. O는 애톰이죠. 엘리먼트는 O2죠. 그래서 그걸 써놨습니다. 또 워터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H2도 써놨어요. 그쵸? 자, 그러면 봅시다. NA에서 Na2CO3를 만들 거예요. 2NA와 C 하나 그리고 O2가 몇 개가 필요해요? O2가 2분의 3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one more of product가 생겨요. 그 포메이션 에너지가 얼마래요? 지금 저 위에 데이터를 보니까 Na2CO3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1130.7. 그래서 제가 화살표에다가 2시 방향 쪽으로 화살표에다가 마이너스 1130.7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럼 CO2의 포메이션 에너지는 얼마래요? 위에 보니까 마이너스 398.5. 제가 마이너스 398.5를 써놨죠. 그리고 워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마이너스 285.8이라고 해서 그것도 써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케미컬 리액션이 2NaHCO3 화살표 Na2CO3 플러스 만약에 3CO2 플러스 H2O 였다면 우리는 밑에 그림의 2시 방향 화살표에 마이너스 1130.7 더하기 마이너스 393.5 곱하기 3을 하셨어야 돼요. 왜냐면 CO2가 3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지금 실제로는 CO2가 3이 아니라 1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NaHCO3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얼마가 필요하대요? 마이너스 950이 필요하대요. 950.8. 문제가 있습니다. 포메이션 에너지는 데피니션이 뭐였죠? To produce one mole of product였어요. 근데 우리의 프로덕트 NaHCO3는 몇 몰이에요 지금? 2몰이죠. NaHCO3는 지금 2몰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950.8이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고 그거의 몇 배가 필요해요? 2배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50.8 곱하기 2를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나요? 네. 그 마이너스하고 더했는데 왜 포지티브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더했는데 다 더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x는 벡터 값이죠. 마이너스 950.8 곱하기 2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130.7 더하기 마이너스 393.5 더하기 마이너스 285.8이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130.7 더하기 마이너스 393.5 더하기 마이너스 285.8 마이너스 괄호 열고 마이너스 950.8 곱하기 2 괄호 닫고가 되겠죠.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플러스 91.6이 나오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진도였습니다.